소셜미디어는 물질에 대한 잡담으로 떠들썩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과대 광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온과 성합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한국 연구팀의 주장은 입소문을 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과학자와 아마추어 모두의 수많은 복제 노력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화제가 될 만한 결과를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은 부족했으며 연구원들은 여전히 매우 회의적입니다. 서울 소재 스타트업 양자에너지연구소 이석배, 김지훈 연구팀은 7월 2일 발표한 프리프린트에서 구리, 납, 인, 산소의 화합물인 LK99는 주변 압력과 섭씨 127도, 400켈빈 이상의 온도에서 초전도체입니다. 연구팀은 샘플이 초전도성의 두 가지 주요 징후, 즉 제로 전기 저항과 재료가 자기장을 방출하여 샘플이 자석위로 부상하는 마이스너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의 노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온도나 극도로 높은 압력에서 특정 물질에서만 초전도성을 달성했습니다. 주변 조건에서 초전도체로 확인된 물질은 없습니다. LK99의 알려진 초전도성은 과학자들로부터 즉각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의 첫인상은 아니오였습니다. 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의 응축 물질 실험자인 이너 비식은 말합니다. 때때로 불리는 이 미확인 초전도 물체는 아포틴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매년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초전도성의 발전은 종종 컴퓨터 칩 및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기술에 대한 잠재적인 실질적인 영향으로 선전되지만 비식은 그러한 흥분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 초전도성의 발전은 기초과학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일상적인 응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 실용적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비식은 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된 LK99를 복제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물질이 전망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연구도 재료의 초전도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뉴델리에 있는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3와 베이징에 있는 베이행 유니버시티의 팀에 의한 두 가지 별도의 실험 노력은 LK99 합성을 보고했지만 초전도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난징호의 남동대학 연구원에 의한 세 번째 실험에서는 마이스너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 섭씨만 마이너스 163도 110K에서 LK99의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실험보다 훨씬 낮지만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높습니다. 이론가들도 싸움에 뛰어들었다. 여러 이론적 연구 6, 7, 8, 9는 LK99의 전자구조를 계산하기 위해 밀도 함수 이론 DFT이라는 계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DFT 계산은 LK99가 다른 재료에서 강자성 및 초전도성과 같은 동작과 관련된 흥미로운 전자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도 LK99가 주변 조건에서 초전도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 노력 리플리케이터는 분말 성분을 혼합하고 섭씨 925도까지 가열하는 두 단계를 포함하는 한국팀이 설명한 프로세스에 따라 LK99 합성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납의 사용은 연구원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아마추어 복제 시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물질의 구조와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복제기는 원자 이미징 기술인 X선 회절을 사용했습니다. 베이행팀은 샘플의 구조가 LK99의 구조와 매우 일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국립물리연구소 팀의 공동 저자인 물리학자 비어플싱어와너는 그들의 샘플과 한국팀의 샘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LK99는 보고된 초전도체 LK99와 매우 유사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화학자 라버 팔그레이브는 두 팀의 재료가 원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두 X선 회절 패턴은 한국 팀의 패턴과 서로 상당히 다르다고 팔그레이브는 말합니다. 팔그레이브에 따르면 사우시스턴 유니버시티 팀의 실험은 한국 팀의 샘플과 더 일치하는 X선 회절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은 섭씨 163도에서 제로 저항을 달성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의 응집물질 물리학자인 에븐 젤리즈 게일러는 저항 측정이 제로 저항 초전도체 또는 구리와 같은 저저항 금속을 구별할 만큼 충분히 민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론 문제 LK99의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연구자들이 계산을 위해 물질에 대해 주어진 구조를 가정하는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제안합니다.
7월 31일 트위터에 게시된 이론적 분석은 온라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양자 재료를 연구하는 시네이드 그리핀은 마이크 드롭을 수행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기프와 함께 자신의 이론 논문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그리핀이 DFT를 사용하여 LK99에 플랫밴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플랫밴드 시스템은 흥미로운 물리학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비식은 말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평평한 밴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은 약간 흥분합니다. 그리핀은 나중에 내 논문은 초전도성을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트윗하며 낙관론을 거부했습니다. 마침표. 다른 이론 논문들도 플랫밴드의 존재를 제안했지만 그들 모두는 구조에 대한 동일한 가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체 화학자 레즐리 슈프은 말합니다. 요컨대 올바른 결정 구조를 알기 전에는 DFT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핀은 구조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 연구팀이 발견한 구조가 다른 인산납 광물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실험에서 플랫밴드가 확인되더라도 그 특징이 재료가 상온 초전도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슈프은 말합니다. 플랫밴드와 초전도성 사이의 연관성은 섭씨 271도 1.7K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내고 플랫밴드를 특징으로 하는 원자적으로 얇은 탄소위 약간 오프셋된 시트인 그래핀의 꼬인 레이어와 같은 다른 재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납 기반 LK99에서 섭씨 127도 400K 이상의 초전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슈프은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